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 아세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2000년대 초반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 책에서 저도 그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쇼킹한 게 뭐였냐면,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취직이 잘 되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평생 거기서 일을 하다가 평생 일하면 좋은데 중간에 또 나오기도 하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요즘은 점점 더 그 은퇴 시기가 빨라지잖아요. 좋은 직장일수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바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한테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한 아빠,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진짜 아빠는 저희처럼 똑같은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부자 아빠가 생긴 거예요. 그 부자 아빠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 네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진정 성공을 하려면 너의 일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저도 그렇고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배워왔던 패러다임과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에 쇼크를 받았을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렇게 본인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책은 그냥 이론일 뿐이겠죠.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부자 아빠의 어떤 가르침을 숙지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깨우친 그런 깨우침들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그 책에 나오는 게 이 사분면이거든요. 이 사분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간과 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분면 속에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인, 돈도 적고 시간도 적은 이 직장인, 여기에 이제 속해서 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해서 뭔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면 성공한 전문직이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전문직을 보면 돈은 많이 벌죠. 그렇지만 성공한 전문직일수록 시간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내 자식을 의사로 만들면 그 자식의 와이프만 좋은 일 시킨다, 와이프 아이들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작 본인은 시간에 매여서 돈은 많이 벌지만 그 시간을 쓸 수 없는 그런 일에 매여서 살아요.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이 사분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직장인이든 뭐 전문직에 속해서 살지만 모두 다 속으로 꿈꾸는 것은 그 시간에서도 자유롭고 돈에서도 자유로운 어떤 그런 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돈과 시간에 모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냐를 가만히 봤더니, 대부분 건물 임대, 큰 건물을, 그것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작은 상가 이런 거 아니고요. 적어도 뭐 테헤란로, 설릉 이런 데 가면 그 건물들,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아주 자본이 많아서 은행 이자를 정말 크게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은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은행 이자로 내가 돈과 시간이 자유로우려면 정말 큰 돈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곡가,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 뭐 책 쓴 톨스토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톨스토이처럼 어떤 작품을 해서 그 작품이 계속 팔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인세, 그런 걸 받는 사람들, 또는 뭐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뭐 금메달 하나 따면은 매달 100만 원씩 그렇게 연금 수익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중에서? 없죠. 큰 건물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좌절하고 살아야 될까? 나는 이 생은
끝났네, 틀렸네 이러면서 그냥 좌절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약에 해답이 없다면 이런 걸 굳이 쓰지 않았겠죠. 모든 독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평범한 우리들이 그래도 선택해서 뭔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고,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일반인들이, 돈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일반인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 몇백억을 벌어야 성공인 사람도 있고, 뭐 적게 벌어도 나는 이 정도면 성공이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달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일정한 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뭐 어디 상가해서 월세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꿈꾸는 이유는 월세가 큰 돈이 돼서가 아니라 매달 죽을 때까지 내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노동이 끊어졌을 때에도 그 이후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월세, 그런 개념으로 다 우리가 상가를 임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하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수백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고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수입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회사가 없어진다, 부실해서, 그러면은 그 전에 들였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오랫동안 영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뭐 중간에 어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